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한국 주요 거래소 4곳의 상장을 확대했습니다. 같은 주에 XRP 원장에서는 42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동이 있었고 역대급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XRP 가격은 1달러 초반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원장이 바빠지는 것과 XRP를 사려는 사람이 느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RLUSD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쪽에서 무엇이 열렸는지 짚고 마지막으로 그게 XRP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42억 달러라는 숫자부터 짚겠습니다. 이건 원장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옮겨 다닌 규모입니다. 누가 얼마를 새로 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제망으로 치면 그날 오간 송금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졌다는 건 그 원장을 쓰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지 XRP를 들고 있으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붙었으니 원장 자체의 쓰임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RLUSD가 커지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주요 거래소 4곳의 상장이 확대됐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여기에 이더리움 쪽에서도 RLUSD가 1,500만 개 추가로 발행됐습니다. 리플 이 자기 원장 안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체인으로도 넓히고 있다는 뜻이라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제도 쪽에서도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규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홍콩에서는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XRP 소매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기관만 쓰던 통로가 개인에게도 열린 겁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비바의 달러 펀드가 승인을 받아 XRP 원장 위에서 토큰화됐습니다. 이게 제일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코인 회사가 만든 상품이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펀드가 이 원장을 골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통과한 상품이 올라오면 그 원장은 실험실이 아니라 인프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한 곳이 승인을 내주면 다른 나라도 그 선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은 한 번 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가격에는 안 보여도 밑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다만 쌓이는 속도와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는 원래 다릅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XRP는 1달러 초반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쪽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202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장은 바빠지는데 그 위에서 방향을 걸던 사람들은 자리를 뜬 거죠.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가격이 안 움직이면 재료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재료가 닿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상장은 회사의 사업에 닿는 소식이지만 가격은 그 코인을 사겠다는 주문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둘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구조가 하나 정리됩니다. XRP 원장은 이제 코인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옮겨 다니고 그 위에 펀드가 올라옵니다. 통로를 쓰는 쪽은 코인 가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빠르고 싸게 보내지는지만 봅니다. 예전에는 원장의 가치를 그 위 코인 가격으로만 쟀는데 지금은 그 원장을 얼마나 쓰는지가 따로 세워지기 때문에 두 숫자가 갈라져 보입니다. 수급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는 건 방향을 거는 돈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오를 것에 걸든 내릴 것에 걸든 그 판 자체가 작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의 배경이거든요. 이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얇아지면 한쪽으로 쏠렸다가 한꺼번에 청산되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격을 밀어 올릴 힘도 같이 줄어듭니다. 방향에 거는 돈이 빠지면 위아래 어느 쪽으로도 크게 못 가기 때문에 재료가 나와도 가격이 제자리에 머무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XRP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장 쪽 수요는 늘어도 그게 곧바로 매수 주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사람은 XRP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송금하는 쪽에서는 가격이 안 움직이는 코인이 오히려 편합니다. 이 구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XRP는 어디서 쓰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원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가 아주 조금씩 붙고 그 수수료는 소각됩니다. 쓰면 쓸수록 총량이 천천히 줄어드는 구조죠. 다만 이 소각량은 거래량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지 통화 역할입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바꿀 때 중간에서 XRP를 한 번 거쳐가는 방식입니다. 원화를 페소로 바꾼다고 하면 원화로 XRP를 사고 그 XRP를 다시 페소로 파는 식이라 이 경로에서는 실제로 XRP를 사고 파는 주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RLUSD처럼 달러에 묶인 코인을 바로 보내면 중간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게 XRP 수요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사용처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뉴스가 어떤 날은 호재로 읽히고 어떤 날은 악재로 읽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 개인이 이걸 매일 나눠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 쪽 사정도 보겠습니다. 일본 SBI는 보유한 리플 지분 가치를 412억 달러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XRP 가격이 약할 때 나온 발표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오래 들고 있는 주주가 평가를 낮추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블록체인 행사의 대표 연사로 지정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가 그 자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규제 논의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규제 당국과 법정에서 다투던 쪽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죠. 다만 이런 건 전부 재료이지 숫자가 아닙니다. 재료는 분위기를 만들고 숫자는 값을 만듭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숫자는 원장 사용량과 RLUSD 발행량 정도인데 이 둘은 지금 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걸리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RLUSD가 XRP를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리플이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수록 브리지 통화가 필요한 자리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좋은 일이 홀더에게는 다른 결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기술협회가 상원의 표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셋째는 파생 쪽 이탈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났다는 건 관심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오늘 나온 42억 달러는 집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금이 여러 번 오간 것을 합산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규모는 원래 같은 돈이 돌면 크게 잡힙니다. 다섯째는 경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올릴 원장은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더 싸고 빠른 곳이 나오면 상품은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자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RLUSD 발행량이 계속 느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원장위 거래에서 XRP를 거치는 비중이 유지되는지가 두 번째고 아비바 같은 제도권 상품이 더 올라오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이 셋 중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XRP 수요와 직접 닿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규제 승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상품을 올립니다. 상품이 올라오면 그 위에서 돈이 오갑니다. 돈이 오가면 수수료와 브리지 수요가 따라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된 구간입니다. 아비바 펀드가 그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다른 자산으로도 번지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는 승인 속도가 정합니다. 이 경로가 깨지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규제가 다시 막히거나 다른 원장이 더 싸고 빠르면 상품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짚은 확인 항목만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강한 쪽은 제도권 상품이 계속 올라오면서 브리지 수요까지 같이 느는 경우입니다. 중립은 원장은 커지는데 XRP를 거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경계할 쪽은 규제 일정이 계속 밀리는 경우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비중이 감당 가능한 분이라면 가격이 안 움직인다고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쌓이는 건 가격이 아니라 승인과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승인이 XRP 수요로 오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점에서 사신 분은 본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본전은 시장이 기억해주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비중이 너무 큰 분한테는 박스권이 오히려 정리할 시간을 주는 구간입니다. 오를 때 줄이려고 기다리면 그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섞였다면 순서가 아예 다릅니다. 미결제 약정이 얇아진 장은 방향이 한 번 나오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얇은 판에서는 작은 물량도 가격을 크게 밀어냅니다. 위로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래로 갈 때도 똑같습니다. 좋은 자산을 들고 있는 것과 감당 못할 크기로 들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가격이 아니라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아래쪽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첫 물량은 방향이 아니라 원장 숫자가 계속 느는지를 확인할 때 쓰고 마지막 물량은 XRP를 거치는 비중이 확인될 때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박스권에서 조급하게 다 넣으면 정작 방향이 나올 때 더 넣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게 결국 기회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오늘은 가격보다 그 아래에서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은 확인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통방에서 같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두 곳에 신청 페이지를 올려뒀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초를 다져두는 편이 다음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기본기라는 전자책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LUSD는 한국 거래소로 넓어졌고 원장에서는 42억 달러가 오갔습니다. 유럽과 홍콩에서는 문이 열렸고 아일랜드에서는 제도권 펀드가 이 원장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달러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원장이 바빠지는 것과 XRP를 사려는 수요가 느는 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을 갈라서 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리는 가격이 아니라 XRP를 거치는 비중입니다. 지금은 조급해야 할 때도 아니고 좋은 소식만 새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가격은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비중과 현금 그리고 확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